9월 축구 팬들의 심장을 뛰게 하는 A매치 기간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2025년 9월의 A매치는 그 어느 때보다 특별한 무게감을 가집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은 월드컵이 열릴 북중미 대륙으로 떠나서 개최국 미국과 북중미의 영원한 강호 멕시코를 차례로 상대합니다. 단순한 평가전이 아닙니다. 이것은 1년 앞으로 다가온 월드컵의 리허설이자 한국 축구의 현 주소를 가늠할 가장 중요한 시험대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의 영원한 또 라이벌 일본 역시 같은 기간 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상대와 격돌합니다. 마치 짝이라도 한 듯 미국과 멕시코는 한국과 일본을 연달아 상대하면서 동아시아 최강팀을 가리는 비공식 심판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벌써부터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같은 상대를 상대로 누가 더 나은 경기력과 결과를 만들어낼 것인가. 선수단 전체의 동기부여가 최고조에 달할 수밖에 없는 자존심이 걸린 간접 한일전에 막이 오른 것입니다. 이 절묘한 대지는 아무래도 대한축구협회와 일본축구협회의 협의가 있었다고 봐야죠. 한국, 일본의 대결이 이루어지길 바라는데 어느 국가가 더 리스크인지 몰라도 손흥민은 은퇴할 때까지 일본을 상대 못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A매치가 미국에서 열리게 되면서 손흥민의 컨디션은 최상급인 상태에서 A매치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지난 10년간 손흥민은 매번 A매치 기간만 되면 런던과 서울을 오가는 살인적인 이동거리를 감수해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여름에 LAFC로 이적하면서 상황이 이제 반전됐죠. 이제 그는 자신의 홈그라운드인 미국에서 대표팀에 합류합니다. 9월만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상 시차 적응도 체력 소모도 없는 최상의 조건. 손흥민은 이번 A매치 2연전에서 온전히 자신의 기량을 100% 쏟아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이번 평가전을 위해서 최상의 라인업을 구성할 수 있었던 배경입니다. 그리고 이제 8월 25일 오후에 마침내 모든 것을 결정지을 대표팀 명단 발표가 있었습니다. 홍명보 감독의 입에서 포지션별 선수 명단이 차례로 호명됐습니다. 골키퍼 조현우, 김승규, 송범근, 수비수 김민재, 서령우, 김문환 등등, 미드필더 이강인, 황인범, 이재성 등등, 공격수 손흥민, 오영규 등등 대부분 예상됐던 이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명단이 모두 공개되자 기자회견장에 있던 모든 이들의 눈이 한 이름에 고정됐습니다. 한국 축구계를 송두리째 뒤흔든 너무나도 낯선 이름, 옌스 카스트로프. 한국 축구 77년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던 해외 출생 혼혈 국가대표가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옌스 카스트로프는 2003년 독일 디셀도르프에서 독일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젊은 미드필더입니다. 독일의 명문 클럽들을 거쳐서 현재는 분데스리가의 보루시아 멘헨글라트바흐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카스트로프는 독일 U21 대표팀에 꾸준히 발탁될 정도로 엄청난 재능을 인정받았고 심지어 독일 성인 대표팀의 잠재적 후보군 명단에도 이름을 올린 선수였습니다. 독일 축구협회는 마지막까지 그의 마음을 돌리려고 애썼다는 후문입니다. 카스트로프는 독일 A 대표팀의 롱리스트에 포함됐다. 그럼에도 한국행을 결정한다면 앞날을 응원하겠다. 이렇게 아쉬움을 전할 정도였습니다. 독일 언론들은 독일의 희망이 한국으로 갔다면서 그의 선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더 높은 수준의 축구, 더 나은 환경이 보장된 독일 대표팀의 길을 버리고 그가 한국을 택한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어머니로부터 항상 들어왔던 자신의 뿌리 그리고 그의 정체성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직접 출생신고를 마치고 한국 여권을 발급받았으며 FIFA를 통해서 자신의 소속을 독일 축구협회에서 대한축구협회로 변경하는 모든 행정 절차를 스스로 완료했습니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피는 독일과 한국 50대 50이지만 제 마음은 한국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경기장에서 실력으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의 진심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아마도 국가대표로 뽑겠다는 조건부가 있었으니까 이렇게 행정 절차를 진행했겠죠. 카스트로프가 합류했다고 해서 무조건 주전이라고 보면 큰 오산입니다. 우선 독일 성인 국가대표 주전 미드필더 그런 거 아닙니다. 카스트로프는 178cm 키에 포지션은 중앙 미드필더입니다. 붙박이 미드필더 황인범, 이재성이 있거든요. 거기다 호흡을 정말 많이 맞췄기 때문에 카스트로프가 뚫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홍명보 감독은 왜 그를 선택했을까요? 여기에 이번 발탁의 핵심이 숨어 있습니다. 사실 현재 대표팀의 가장 큰 고민은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 바로
박용우가 지키고 있는 포지션입니다. 박용우는 지난 아시안컵에서 치명적인 실수로 비판의 중심에 섰고 그를 대체할 확실한 카드가 보이지 않는 것이 대표팀의 가장 큰 불안 요소였습니다. 김민재가 버티는 수비 라인 앞을 든든하게 지켜줄 강력한 진공 청소기가 절실한 상황에서 홍명보 감독의 선택이 카스트로프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홍명보 감독은 기자회견에서 카스트로프 발탁 배경에 대한 질문에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감독으로서 선발한 결정적 이유는 경기력입니다. 코치가 직접 현장에서 관찰했습니다. 카스트로프는 기존 삼선 중앙 미드필더들과는 유형이 다른 선수입니다. 황인범, 김진규, 박용호 등과 비교해 더 파이터에 가까운 스타일이죠. 거칠게 플레이하는 타입이기에 현재 우리 삼선 자원들과는 다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유형이 팀의 긍정적인 플러스 요인이 될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아하, 제2의 김남일이 나오는 건가요? 네. 그의 말 속에 모든 해답이 있었습니다. 홍 감독은 카스트로프를 단순한 중앙 미드필더가 아닌 대표팀의 허리를 책임질 수비형 미드필더의 해결사로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카스트로프는 지난 시즌 소속팀에서 옐로우 카드를 11개나 받을 만큼 몸을 아끼지 않는 투쟁적인 스타일입니다. 강력한 압박으로 상대를 지치게 만드는 모습은 마치 젠나로 가투소나 아르투로 비달을 연상시킨다고 합니다. 바로 지금 한국 대표팀에 가장 필요한 유형의 선수인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 아니면 도죠. 네. 옐로우 카드가 많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니까요. 네. 한국은 월드컵에서 투쟁심을 높였다가 낭패 본 적이 꽤 있습니다. 네. 98 프랑스 월드컵 하석주 선수 퇴장. 네. 그리고 2018 러시아 월드컵 때 장현수, 김민우. 네. 네. 우선 일본의 엔도 정도의 퀄리티면 해볼만 할 것 같은데요. 네. 월드컵 때까지 박용우밖에 그 포지션을 맡을 수밖에 없다면 좋은 성적을 기대하면 안 되겠죠. 네. 홍 감독은 손흥민의 거취에 대한 민감한 질문에도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손흥민의 주장직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생각하고 있다. 바꾼다거나 바꾸지 않는다는 결정을 아직 내리지 않았다. 팀을 위해 어떤 선택이 가장 좋은지에 대해 계속 고민하겠다라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질문도 그렇고 진짜 답변도 진짜 어이가 없네요. 무슨 손흥민이 지금 무슨 끝자락입니까? 1000% 캡틴이지. 네. 또한 손흥민을 포워드로 분류한 배경에 대해서는 이제는 손흥민 선수가 얼마나 오래 뛰는가 보다 어떤 순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역할을 손흥민 선수가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라면서 역할 변화를 시사했습니다. 이것도 느낌이 좀 쎄하네요. 네. 하지만 강팀을 만났을 때는 손흥민이 스트라이커로 있는 게 더 맞다고 봅니다. 9월 미국에서 펼쳐질 두 번의 평가전은 이제 단순한 경기가 아닙니다. 숙명의 라이벌 일본과의 간접 대결이자 비밀병기 카스트로프의 능력을 시험하고 손흥민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대표팀의 밑그림을 그리는 중요한 무대입니다. 월드컵을 향한 한국의 진짜 승부수가 이제 막 던져졌습니다. 이번 A매치 발표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 대표팀도 새 바람이 부는 것 같은데 감독은 그대일 수밖에 없겠죠? 네, 이상 신성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